제가 여러분들 합격자분들의 성적 통계를 매년 공개하는 거는 뭐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내 제자들이 잘 됐으니까 하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전문 학원이든 뭐 유튜브든 뭐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굳이 저희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봤습니다라는 걸 굳이 막 비밀로 할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근데 뭐 거의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 있다? 이상한 거죠. 그렇죠? 왜 안 공개할까? 왜 공개를 안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최근 5년간의 전체 합격률을 보시면 지금 2022년에 20회부터 지금 36, 40, 29, 38, 37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60% 이상은 3번이었어요. 그게 이제 1, 2회. 그 다음에 이제 19회. 세 번이 60%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다 그 밑이었어요. 합격률이 50%대는 없어요. 대부분이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22회 때 좀 어려웠겠죠? 이때 저희 학생들은 별로 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려웠어요. 이때. 저희 학생들은 이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여기. 저희 학생들은 이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자, 좀 이따 보시면 알고요. 자, 그래서 1회부터 지금 24회까지 시험장 가서 시험 본 인원이 8만 7천 명이 넘죠. 그 중에서 현재까지 합격하신 분이 17만 9천 명이 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합격률은 36.85%. 뭐 대충 이제 뭐 100명 중에서 한 37명 정도가 붙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24년 동안 사회복사 1급 시험은 만점자가 한 번도 안 나왔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앞으로도 안 나올 거다. 앞으로도. 그래서 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이 자격증 시험을 100점 만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될 거예요. 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적어도 10문제 내외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킬러 문항이 2문제가 있었어요. 법제론에서. 그게 정답률 4%였습니다. 4%는 그거를 알고 맞았을까? 그분들은 분명히 찍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뭐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만점 방지용 문제가 보통 10문제 내외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합격하는 거는 무리가 없는데 점수를 높게 받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개 이상 받는 건 아무리 어렵게 내도 그거는 뭐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별 합격률이죠. 그 큐넷에서 발표하는 거는 인원수만 알려줘요. 인원수. 옛날에는 큐넷에서 상당히 다양한 그 통계 자료를 공표했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합격률 떨어지느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잘 공개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성별, 그 다음에 연령별 요거밖에 공개를 안 해요. 요거밖에. 자, 1급 시험에는 바뀌지 않는 법칙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성 합격률이 남성보다 항상 높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남자들이 합격률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연령대별인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20대가 가장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는 4년제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바로 시험 봐요. 걔네들 중에는 이런 전문 학원을 안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학교에서 다 해주거든, 챙겨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47.5%로 20대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급에서 안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30대가 40대, 50대한테 계속해서 지고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재밌죠? 1급 시험에 있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도 역시 30대가 40대, 50대보다도 낮고 심지어 60대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격 수기를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그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들은 거 오늘 까먹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럼 얘들은 뭡니까? 얘들은 뭐냐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좀 탓하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가셔야 돼.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가야 나이를 탓하지 여기까지는 나이를 탓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로. 자, 70대에서 거의 15% 가까이 붙었고 올해 이제 80대는
빵퍼입니다. 작년에도 빵퍼였고, 그래서 이제 80세 정도면 상당히 공부하기가 힘든 나이구나. 작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90대 합격자가 한 명 나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겠죠, 그렇죠? 작년에 딱 한 번 나와서 90대 합격자가 한 명이 봤는데 한 명이 붙어서 역대 합격률 1위를 기록했어요. 한 명이 보셔갖고. 근데 그때도 80자는 이제 0%였거든요. 그만큼 힘들구나. 그래서 나이를 얘기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는 돼야 나이를 탓하라.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이를 탓할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 자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전체 합격률하고 그 다음에 제 실강 제자님들이 합격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매년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제 1회 때 정식으로 대학에서 1학기, 2학기, 계절학기까지 강의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그래서 한국 성서대 사회복지학과 야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2002년부터. 그때 전체 합격률이 67.2로 지금까지 합격률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는데 그 당시 한국 성서대 사회복지학 학생들은 83.3%로 그다음 학교 뭐 신문에도 나오고 제가 이제 성서대학교 그 사진들 선물 받은 사진들도 이제 보여주고 했는데 이제 그만 보여주고 어디 자랑을 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뭐 천재들이었냐? 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따라온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때 아무런 기출이 없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합격을 시켰는데 짬밥이 지금 제가 25년 차가 됐어요. 25살, 24주년, 그렇죠? 그러니까 뭐 120개 이상 맞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교육은 쉽지 않다. 하지만 교육은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최근 5년간의 이제 전체 합격률하고 우리 실강 제자님들 이제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90% 이상 출석을 하시면서 이제 OX 모의고사도 이제 90% 이상 응시를 하는 거예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응시하신 분들인데 20회 때 전체가 36, 저희는 85.7, 그 다음에 21회 때 40, 저희는 81.8, 22회 때 좀 어려웠습니다. 29.67, 우리는 83.87, 그 다음에 23회 때 38.85, 우리는 83.33, 그 다음에 24회, 2번이 37.09, 그 다음에 우리는 86.36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은 높다, 그렇죠? 보통 2배 이상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게 나오는 통계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비교를 넣었어요. 이 중에서 20회하고 22회는 이 두 회는요, 학생들이 그냥 잘 따라왔고 대체로 잘 복습했고 중상위권이 탄탄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위권의 일부만 좀 끌어올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얘하고 얘보다 더한 애가 얘였고 얘보다 더한 애가 얘였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21회 81이 가능했냐, 23회에 83, 24회에 86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건데 일단 21회는 제가 정말 잔소리 그 다음에 쓴소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먹혔어. 다른 어떤 조치는 안 했어. 먹혔어. 그 다음에 23회 때는 잔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했는데 잘 안 먹히네. 잘 안 먹혀.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고민하는 거는 기껏해야 합격률이 70%대가 나오면 어떡하지가 제 걱정이에요. 그게 제 걱정이라고.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목표는 항상 95% 이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바로 닥치고 암기 특강입니다. 정말 이건 제 아이디어로 만들어냈고 제가 거의 한 달 정도를 고생해서 문장을 제가 추출해내고 그거를 한 번은 물음표 형식으로 한 번은 괄호 넣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외우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개발하는 업무가 아니고 그렇죠, 창의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넣으면 되는 공부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주입을 시켜보자.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2주 전에 했거든요. 예, 최종 모의고사 2주 전에 유효했습니다. 예, 상당히 유효했습니다. 예,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가능했고, 문제는 여긴데 내용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길어지죠. 그래서 잔소리, 쓴소리 안 먹혀. 그냥 기분만 나빠. 우리 실강 장학금 싹쓸이한 제자가 여기 있거든요. 그 제자가 쌤 처음에 졸라 무서웠대. 무서웠지. 아니, 무서우라고 한 거예요. 무서우라고. 그래서 강단에 있는 저는 무서운 사람이고, 강단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피드백을 받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안 먹혀. 그래서 고민을 막 했어. 그래서 야, 내가 이걸 진짜 하기 싫었는데 닥치고 암기 특강을 또 해야겠구나. 이건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특강은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발산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뭘 안 해. 그래서 여기는 2주 전에 했지, 여기는 9주 전에 했습니다. 9주 전에 특단의 조치로.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의미 없다. 이게 2주 전하고 9주 전하고 의미가 없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실강생들 중에서 쌤한테 특별 관리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다는 거는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는 뜻이에요. 문자 메시지. 그 제가 원래 학생들한테 제 연락처를 웬만하면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공개를 하면서 쌤한테 특별 관리 받을 사람들 이제 희망자를 받았는데 그때 1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7명에 대해서 제가 모의고사 보기 전에, 최종 모의고사 보기 전에 17일 동안 제가 프로그램을 짜줬습니다. 매일매일 수행해야 될 과제를 정해줬고, 그래서 17일 동안 특별 관리를 하고 했는데 이게 그 특별 관리를 했던 표예요. 제가 지금 이름은 다 가렸어요. 이름은 다 지금 제가 찍었는데, 숙제를 하면은 뭐 동그라미, 뭐 안 했으면은 X, 얘는 첫날 놀고 1일차를 둘째 날 하고, 뭐 또 이 사람은 또 가족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고, 간다 그러고, 그래서 갔다 와서 3일치를 한꺼번에 뭘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5하고 플러스 한 거는 이제 쌤이 제시한 과제보다 더 공부했다. 이런 거. 뭐 세모는요, 쌤이 준 과제에 한 반 정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단톡에서 이제 단톡방을 구성한 거거든요. 매일같이 검사를 하고 제가 이제 올라올 때마다 제 책상에 얘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한 건지 내가 믿을 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자기는 했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안 해놓고 했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최종 모의고사 점수 보면 압니다. 봤더니 뭐 최종 모의고사 102점, 109점, 90점, 97점, 115, 86. 또 하나는 아예 안 봤어. 미응시 113, 117, 86, 67, 막 101점 이 정도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과목별 점수까지 깨알같이 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일주일 후에 실제 시험 보러 간 거죠. 최종 모의고사 보고 그걸로 복습하고 마지막 5일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든 86.36입니다. 17일 동안 특별 관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아마 80%에서 살짝 떨어질 수 있었어요. 정말 기적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중에서 3명 120점으로 붙었습니다. 3명이 만약에 특별 관리를 안 했으면 그들이 120을 받았을까요? 절대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쌤한테 관리받고 억지로라도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120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라고 이게. 이걸 하면서 내가 진짜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아이고 그리고 누구 아직 과제 제출 안 했습니다. 누구 오늘 뭐 하십니까? 아직까지 안 됐네요. 내가 몇 시 이전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누구는 9시 이전에 내야 되는데 누구는 10시에 올리고 누구는 저녁에 올리고 누구는 한밤중에 올리고 미칩니다. 미쳐. 몇 번을 공지해줘도 안 바뀌어. 와, 인간은 잘 안 바뀌어 진짜로. 와, 이렇게 만든 합격률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한번 분석을 해본 게 1과목입니다. 저는 1과목을 상당히 천천히 자세히 시간을 많이 잡고 가르칩니다. 일부러 거의 1과목에 제가 많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가장 먼저 보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50문제잖아요. 50문제. 근데 1과목을 괜찮게 보면은 그다음 교시 이어질 때 그래도 좀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놓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과목에 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이제 분석 결과 나타났다. 저희 이제 178명 중에서 1과목에서 45점 이상 받으신 분이 11명입니다. 45점 이상이면은 90점 이상이죠, 평균. 100분율로. 상당히 잘 보는 거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인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어? 6%면 되게 높은 겁니다. 되게 높은 거. 그 다음에 40점 이상, 80점 이상, 평균 80 이상이죠. 68명이에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8% 정도가 80점 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100분율로. 그 다음에 35점이면 이제 70점이잖아요. 100분율로. 근데 35점 이상이 135명으로 전체의 거의 76%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76% 정도는 보통 인행사에서 일단 1과목에서 점수를 먹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과목에서 딱 40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1과목 40점을 벌써 땄어. 그러면 2과목하고 3과목은 75문제 중에 40개죠. 그렇죠? 50개 중에 40개를 먹고 들어갔는데 75문제 중에서 40개를 맞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목표로 하게끔 제가 따라오게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조사론을 포기 안 시키죠. 그렇죠? 보통 인행사만 침자국 있고 조사론은 깨끗하잖아, 보통. 조사론에서 절대 포기 안 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4회 어셈지들님들의 합격 통계입니다. 저한테 점수를 공개해 주신 분이 이번에 178명이었어요. 작년에는 211명이었는데 좀 줄었다는 건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한테 점수를 공개해 주신 건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감사한 일인데 이분들의 평균 점수가 140입니다. 140. 딱 70점이죠. 그렇죠? 평균 점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통계를 낸 게 20회부터 통계를 이제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은 141에서 143이거든요. 근데 140이니까 문제도 좀 어려웠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좀 거시기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 2점이나 떨어졌고요. 뭐 최저 점수는 뭐 변함없이 딱 120이고요. 최고 점수도 작년에 183이 2명이 있었어요. 183이면은 정말 전국에서 0.1% 안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180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3점. 그만큼 이제 합격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고득점 받는 건 어려워진 시험이다. 고득점 받는 건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120점대 합격자가 47명, 그 다음 130점대가 52명. 작년에는 동수였거든요. 동수. 근데 올해는 130점대가 조금 더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140점대가 33명, 150점대가 29명. 작년에는 150점대가 140점대보다 더 많았거든요. 더. 근데 올해는 그냥 거의 얘 빼고는 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줄죠.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작년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그다음 160점대가 15명, 70점대 1명, 180점대 1명.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 최고 점수를 보면은 1과목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 50점 만점인데 저희 제자분들 중에서 가장 잘 보신 분이 48점입니다. 48점이면은 100분율로 96점이죠. 그렇죠? A 플러스. 그지? 96점. 그래서 인행사를 23개 맞으시고 조사론을 다 맞으셨습니다. 그 분이 이제 1과목 저희 수석이고요. 그다음에 2과목 사회복 실천은 75점 만점에 64점인 분이 제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연속 2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2년 연속 가장 어려웠고 이분은 이제 실천론 24, 그다음에 기술론 20, 지역사회 20 해서 합의 64점 받았고요. 그다음에 3과목을 제일 잘 보신 분은 75점 만점에 69점이신데 이분은 진짜 평등하신 분입니다.
정말 평등하신 분이죠. 다 23점씩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과목별. 여기는 영역별이라고 한 건 이제 법적인 거를 쓴 거고,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 8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인행사가 25점 만점에 평균 21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21점인데 8과목 중에서 역시 가장 잘 봤다. 쉬워서 잘 봤을까요? 아니면 인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봤을까요? 둘 다겠죠. 그렇죠? 둘 다. 그리고 저희 책은 양이 상당히 적죠. 상당히 적은데 만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만점이 14명이었는데 올해는 3명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문제가 어려웠다. 그다음에 조사로는 평균 17점 이고 그다음에 25점 만점이 아까 그 한 분 계시고요.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실천론은 25점 만점에 평균 20점. 그래서 항상 인행사가 제일 쉽고 실천론이 두 번째로 쉽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요새 분위기가. 근데 실천론 이제 만점 있죠?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한 명이.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실천론 만점. 박수. 한 명. 우리 지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론은 3년 연속 제일 어려운 과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론은 너무 지엽적인 거, 이런 걸 왜 시험에 내지? 시험만 보고서 써먹을 일도 없고,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지금 3년 연속 꼴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엔 지역사회복지도 또 되게 지역적인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번에는 공동 꼴등입니다. 공동.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이 16에, 그 다음에 지역사회랑 정책론은 제일 잘 보신 분이 이제 23점이죠. 23점. 그리고 기술론은 제일 잘 보신 분이 22점이에요.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론은 25점 만점에 19점이 평균 점수고 그 다음에 25점 만점 받으신 분이 2분 계셨습니다. 2분. 자,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최고 점수를 다 합치면 191점이죠. 191점. 작년에는 194점이었거든요. 작년보다 이제 3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한 사람이 이 점수를 다 받았다고 쳐보세요. 그걸 191 받은 거죠. 그러면 전국 수석이에요. 단언컨대 전국 수석입니다. 그래서 모두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 교재로 공부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